또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변신자동차 또봇은 완구 회사인 영실업과 애니메이션 회사인 레트로봇이 제작해 2010년부터 16년까지 방영한 작품이에요. 이후 스피노프작인 에슬론 또봇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방영하였고, 또봇보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애니메이션에서도 스튜디오 버튼으로 바뀌어 2018년부터 21년까지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점 회기로 2010년에 나왔던 그 또봇은 올해 2023년에 후속작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 새롭게 리뉴얼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쪽에 또봇 XYZ. 오늘은 요 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구매를 개당 38,610원 SSG몰에서 예약 구매를 했는데, 아마 다른 인터넷샵이나 백화점도 같은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구성품을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XYZ의 본체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전시대라에서 이런 골판지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비클 혹은 로봇을 딱 올려둬서 전시를 해라, 뭐 그런 용도로 들어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코어로이드라 해서 이름 그대로 이 또봇 X의 코어가 되는 작은 로봇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비클이랑 합체해서 또봇 X, 또봇 Y, 또봇 Z가 되는 뭐 그런 사양인 거죠. 그리고 그 외로는 설명서가 이렇게 각각 한 장씩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부터 좀 볼까 하는데, 박스는 기본적으로 앞에가 브리스토로 내부가 보이는 사양이고, 지금은 제품을 밖에 꺼내놨지만 안에 제품이 있을 때는 약간 대각선으로 제품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포징도 조금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마트 가서 보는 이런 정자세의 정면에서 보는 패키징과는 조금 다른 사양입니다. 이제 제품 쪽으로 넘어와서 좀 보자면, 비클 모드. 일단 이 비클들은 이번에 현대 라이선스를 받아 7차를 베이스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이쪽에 현대마크가 이렇게 있고, 보면 이쪽에 영실업이랑 현대차의 로고도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2010년에 나왔던 또봇은 기아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라이벌 격인 헬로우 카봇 같은 경우는 그때는 현대차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번에 또봇이 현대차 쪽에 라이선스를 받은 건 꽤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량은 전부 다 전기차이고, 현대의 최근에 전기차들 보면은 타격 휠 같은 것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형상은 좋게 말하면 데포름에, 나쁘게 말하자면 원본 차를 찌그러뜨린 것 같아요. 직접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원본 차의 이 늘씬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데포름이 된 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물론 초창기의 또봇도 전부 다 차량이 데포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호불호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키가 없는데, 옛날에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키를 가지고 변형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그건 사라지고 스마트폰, 이 또폰이라 부르는데 그 폰으로 이 차량들을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또 키를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시대에 맞게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코어로이드. 이쪽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요소로 에슬론 때 분리되는 마인드 코어가 있었잖아요. 그거가 로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믹적으로는 트랜스포머의 헤드마스터와 같은 느낌으로 머리가 되어서 합체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스크린 부분이 되게 귀엽게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들어서 회전시키면 변신했을 때 로봇의 페이스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왜 예전에 나왔던 트랜스포머의 칼리버 옵티머스에도 있던 기믹인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기믹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코어로이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남는 파츠가 되잖아요. 이런 남는 파츠가 되지 않게끔 본체에 끼워둘 수 있습니다. 로봇에 합체했을 때랑 같은 구조긴 한데 이렇게 꼽아 넣어주면은 코어로이드가 남지 않게 되죠. 참고로 각 코어로이드는 결합되는 방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비클에 호환해서 합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면 이쪽에 조인트 부분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또봇 X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모티브의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스 5이고, 로봇이 됐을 때는 전작의 또봇 X의 디자인 요소를 많이 계승을 해왔는데, 보면 어깨 타이어 배치라던가 페이스의 X자 모양, 그리고 보관 쪽에도 X자 표시가 있는 등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가슴의 프론트는 좌우로 꺾이는 기믹이 있어 이렇게 좀 더 입체감을 더할 수 있고, 무릎 아머는 스프링으로 들어가는 기믹이 있어 변형 구조상 무릎 아머를 배치할 수 없는 빈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죠. 그 밖으로는 디테일들이 꽤 마음에 드는데 가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런 덕트라던가 발의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등짐이 조금 신경 쓰인다던가 팔 상박이 비어있는 등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물론 존재는 하지만요. 거기에 더해서 어깨 쪽의 도어는 이중경첩이랑 슬라이드 기믹이 있는데 이게 이중경첩이다 보니까 비틀거나 하면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주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도 일단 이중경첩이긴 한데 돌아가는 기믹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크게 뭐 비틀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가동을 좀 보자면 일단 머리가 좌우로 회전을 하고 어깨 회전하고 옆으로 올릴 수 있고 팔꿈치 가동하고 주먹을 안쪽으로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은 앞으로 하나 두 클릭 가동하고 뒤로는 한 클릭,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클릭? 7클릭 정도 가동이 되며 무릎은 정위치에서 하나 둘 셋 넷 4클릭 가동 가능하네요. 그리고 발목은 변형 기믹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딱히 롤 회전이나 허리 회전 뭐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역동적인 포징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징을 잡으면 대충 이러한 느낌. 자, 다음은 또봇 Y를 보도록 하죠. 일단 모티브가 된 차량은 현대 아반떼 7세대이고 로봇 모드가 되었을 땐 방금 이야기했던 X와 마찬가지로 기존 또봇 시리즈의 디자인을 많이 계승해 왔어요. 보면은 이 어깨라던가 고관 쪽에 Y 문양 그리고 페이스 기존 Y의 페이스가 말 그대로 이 스크린이 Y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마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차량의 프론트는 가슴에 와 있고 이 무릎이 차량의 후면부 번호판이랑 배기구가 있는 부분이 그대로 무릎 안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차량의 천장은 뒤에 백팩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백팩 같은 경우는 꽤나 깔끔하고 이게 단순히 차량의 천장이 그대로 붙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실루엣적으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보기 좋은 느낌으로 남겨놓은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뒤로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앞에서 봤을 때도 실루엣을 크게 해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종아리 쪽도 보면 여기가 타이어로 막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덩어리를 잘 잡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90도로 접힌 게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은 입체감을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옆에 보면은 살짝 시트 모양의 이런 몰드가 파져 있는데 이게 차량의 중앙 부분이다 보니까 위에 유리창을 떼면은 이 몰드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변형하면서 이 부분도 꽤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 중에선 이 Y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군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백팩 쪽에 차량의 껍데기 이게 여기가 이중경첩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클릭이 살짝 힘을 가해야 하다 보니까 이중경첩 특성상 힘을 가하면서 이렇게 툭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건 다소 스트레스가 좀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다음으로 가동을 보자면 우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가 돌아가며 앞으로 이렇게 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완전히 접는 게 가능하고 주먹을 수납하는 방향에 꺾어주는 가동도 가능하죠. 허리는 고정이고 고관절은 앞으로 한 클릭, 두 클릭, 세 클릭 가동이 가능하고 뒤로는 하나, 둘, 셋, 세 클릭 가동이 가능해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타이어를 이렇게 비껴준 전제면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런 다음 롤 회전이 있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 발 자체가 수납되는 방향으로 넣어줄 수 있죠. 대충 포징을 잡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봇 Z를 보도록 하죠. 우선 차량의 모티브는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이고 로봇의 디자인은 기존의 또봇 Z에 있던 디자인 요소를 많이 계승해온 형태로 보면 이 어깨부터 팔의 형상이나 허리 쪽에 Z의 문양 그리고 얼굴의 측면을 보면은 이쪽에 Z자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 또봇 Z에 있던 디자인 요소죠. 기존 또봇 Z가 상당히 볼륨이 있던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프로포션이 좀 더 옆으로 널찍하고 키가 작아요. 상당히 덩어리진 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션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특히 허벅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신경 쓰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가슴 부분은 앞에서 봤던 두 제품과 동일하게 차량의 프론트가 사용되었고, 타이어는 기믹상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꺾여 전체 보디라인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 백팩을 보면은 앞에 두 제품과는 다르게 따로 차량의 껍데기 같은 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깔끔한 백팩의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버니어 같은 것도 따로 움직여줄 수 있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걸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덩어리지고 볼륨감 있는 모습에 반해 변형 구조는 살짝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예로 들면은 이 어깨 부분, 이게 차량의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이중경첩으로 접는 형식인데, 이게 그냥 접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경첩의 모양이 약간 마리오의 토강 같은 그런 느낌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첩을 이렇게 변형하면서 앞뒤로 슬라이드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조금 세세한데 뭐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자잘한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 발 뒤꿈치 보면은 여기도 자잘하게 전개하는 파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자잘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을 좀 볼까 하는데, 우선 머리가 좌우로, 이 머리가 옆으로 장식이 크다 보니 살짝 옆에 이 네모난 블럭 부분에 조금 닿거나 하다 보니까 약간 제약적이고, 변형 구조상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깨는 회전이 가능하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딱딱 끊기면서 클릭이 있어요. 그런 다음 옆으로 올리고 밑에는 횡축이 있어 회전이 가능하며, 팔꿈치는 90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2클릭 정도 가동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 허리는 돌아가고 변형 구조상 상체를 뒤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관절인데 일단 앞으로 하나 둘 셋 세 클릭 가동이 가능하며, 뒤로는 하나 둘 셋 세 클릭 가동이 가능합니다. 옆으로는 클릭이 세세하게 나눠지며 90도까지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며 횡축이 있어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무릎은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발목 관절은 변형 구조를 이용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가능하죠.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죠.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또보 시리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과 기믹, 설정이 잘 녹아든 제품이라 또봇을 옛날부터 좋아했던 팬이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또봇의 후속작으로서 본다면 그렇단 얘기고, 요즘 장난감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꽤 만족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 밋밋하고 뭔가 원포인트로 기믹이라든가 디자인 요소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기믹으로 얘기한다면 이번에 또봇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끼가 빠지며 코어로이드라는 새로운 기믹을 도입했는데, 그게 이제 또끼를 대체할 만큼 임팩트가 크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게 또끼는 변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가 직접 본체의 키를 꼽아서 비튼 다음 파츠를 여러 제낌으로 이 직접적으로 유저가 변형을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또봇만의 독특한 기믹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또끼의 부재가 아쉽고, 대신에 들어온 코어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미니 로봇이 탑승하거나 머리가 되는 구조는 사실 여태까지 꽤 많긴 했어요. 당장 트랜스포머만 보더라도 헤드마스터 시리즈도 있기도 했고, 전대로 얘기한다면 류소우자가 코어 로봇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키 아이템인 류소우를 머리에 꼽아서 로봇의 머리로 하는 뭐 그런 기믹도 많이 봤다 보니까 이 코어로이드만으로는 또키를 대체할 만큼 임팩트 있는 기믹이라고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뭔가 원포인트, 이 또봇만의 독특한 기믹이 더 들어갔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순히 3-4만원대에 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 드디어 또봇 닥센에 이어 붐이 발매되었는데 오늘은 이쪽의 로봇들을 하나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완구리뷰어 쿠라입니다. 오늘은 또봇 붐이 발매되어 영실업의 협찬으로 제품을 가져왔는데 전에 소개했던 또봇 닥과 센에 이어 이번 붐은 어떠한 제품일지 지금부터 봐보도록 하죠. 먼저 구성부터 또봇 붐 본체랑 설명서, 그리고 소방대원 피규어, 무기로는 소형 물대포가 2개, 그리고 도끼가 있는 이러한 구성이에요. 각 옵션 파츠는 본체에 전부 결합하는 게 가능한데 도끼는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고, 소방대원 피규어는 차량 밑면에 있는 이쪽에 커버를 열어서 안쪽에 넣어둘 수 있으며, 소형 물대포도 커버 쪽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쪽에 결합해서 내부에 수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딱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소방차인데 소방차의 특징 그리고 여러 디테일이 세세하게 들어간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프론트부터 보자면 조용히 그릴이라던가 라이트 부분까지 이렇게 따로 나눠져서 표현이 되어 있고, 바퀴 쪽에 휠이 도색이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디테일 뭐 도어라던가 이런 작은 호수, 실린더, 뭐 기타 등등의 조형 같은 거, 이런 자잘한 부분에 도색도 들어간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검은색으로 크게 지지대가 들어가 있네요. 반대편에 조형은 동일한 것 같고 일부 도색, 그러니까 옆에 119 같은 거 이런 흰색 도색이 빠진 정도, 좌우의 구분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퀴는 전부 굴러가서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게 가능하고, 사다리 위를 보면은 이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방대원의 미니 피규어를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은 헬멧이라던가 고글 그리고 벨트 정도의 간단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과 같이 놓고 보면은 크기적인 대비가 확실해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어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전에 리뷰했던 또봇 닥과 또봇 센의 비클 모드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 이러한 차이입니다. 닥센은 비클 모드가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요거를 떼서 또 비교를 하면은 요런 느낌. 자, 다음으론 로봇 모드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변형은 정말 간단하게 원터치로 진행이 돼요. 앞에 앞유리창을 보면은 크게 네모난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자동 변형을 합니다. 사다리 중심으로 상체가 올라가면서 로봇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일단 이렇게 변형이 끝났으면 팔꿈치랑 그 다음에 등 쪽에 락이 있어 이 부분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대형 물대포는 앞으로 돌려주고, 등에 있는 도끼는 그대로 당겨서 분리하고 손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 도끼에 잡는 손은 짧게 잡을 수도 있고 끝에를 결합해 길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취향껏 끼우면 되고, 그런 다음 정강이 부분을 열어서 안쪽에서 소형 물대포를 분리해 팔 측면의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봇 붐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머리가 헬멧으로 되어 있고 가슴 쪽에는 기타 안정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형 물대포랑 도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도끼는 재미있는 게
뒤에 부스터가 있어 이걸로 추진력을 얻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리 쪽에는 비클 모드 때도 보였던 지지대가 있는데 이 지지대 덕분에 밑에 바퀴가 있음에도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지면에 닿는 부분은 바퀴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면에 딱 놓으면 이렇게 굴러가지만요. 그리고 하반신은 변형 구조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붙어있는 정직한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쪽에는 사다리가 딱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대형 물대포에는 비클 모드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관 피규어를 요 위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 피규어를 위에 올려두면 이런 느낌. 소형 물대포는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이 비어있고 측면에 이렇게 바퀴스러운 디테일이 있는 걸 봐선 원래는 이 소방관 피규어를 태우는 그런 컨셉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사이즈도 보면은 만약에 이 소방관 피규어가 다리까지 움직였다면 딱 앉히기 좋은 그런 사이즈감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다음에 가동이라고 부를 만한 건 크게 없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가동을 한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배경 기믹 때문에 하반신이랑 머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 모드랑 비클 모드를 또 비교해서 보면은 요런 차이인데, 자동 배정을 했지만 로봇의 외장은 다리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네요. 그런 다음 이쪽에 닥센도 로봇 모드로 한번 배정시켜 보도록 하죠. 일단은 앞뒤로 분리하고 닭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천장 그리고 팔 부분을 전개하고 팔꿈치를 전개, 안에서 주먹을 꺼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트레일러의 연결용 조인트는 안쪽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후면부를 그대로 내려주면은 다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발 앞꿈치를 전개해주면 이걸로 또봇 닭의 완성. 그런 다음 또봇 센 연결용 조인트를 집어넣어주고 위쪽에 버튼을 눌러서 양팔을 전개, 그런 다음 주먹을 전개, 그리고 다리를 쭉 내려주고 발 뒤꿈치를 꺼내주면 샌도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탱커봇을 변형시키도록 하자면, 일단 쉴드를 분리해주고 연결용 홈을 안쪽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후면부를 잡고 밑으로 90도 정도 꺾은 상태에서 프론트 양옆에 있는 탱커봇의 팔을 전개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하반신을 돌리고 옆에 있는 캐터필러가 아래를 향하도록 꺾은 뒤 캐터필러를 밑으로 내려주고 팔도 이중관절을 이용해서 쭉 펴준 다음에 앞에 커버를 내려 머리를 드러나게 해주고 뒤에 남아있는 쉴드를 결합시켜주면은 센의 탱커봇이 완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닭의 탱커봇을 변형시키도록 하자면, 일단 천장에 있는 파츠를 분리시키고 연결용 조인트를 안쪽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후면부를 잡고 90도 꺾은 뒤 프론트 양옆에 있는 탱커봇의 팔을 전개시켜주고 허리를 돌린 뒤 캐터필러가 아래를 향하도록 밑으로 가동시켜주고 캐터필러를 밑으로 가동시킨 뒤 팔꿈치를 전개, 그런 다음 커버를 내려주고 뒤쪽에 처음 분리했던 파츠를 결합. 전부를 나열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어 중심으로 적절하게 사이즈 대비가 있고 수도 많다 보니까 하나의 세트로 볼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다음 사이즈는 페트병과 비교했을 때 대충 이 정도로, 각 로봇들은 페트병보단 약간 작지만 부문 사다리까지 포함해서 이 페트병의 1.5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네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 나와있는 메카들을 전부 변형시켜 SOS 5단 합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닥센 그리고 탱크봇을 가져와 이것들을 비클 모드로 되돌릴 거예요. 합체할 때는 거의 비클 모드에 가까운 상태에서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센부터 가져와 가지고 다리를 좌우로 붙이고 발 뒤꿈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무릎 가동을 이용해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깨를 위로 가져와 결합을 시켜준 뒤 주먹을 집어넣어주고 도어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클 모드인데 합체할 때는 이 뒤에 부분을 잡아 이 중간 부분 기준으로 수직으로 90도 꺾이는 모양으로 가져와 줍니다. 보면은 관절이 무릎이랑 고관절이 있는데 고관절을 이용해서 90도를 꺾는 느낌, 이렇게 가져와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트레일러에 연결했던 조인트가 합체할 때 어깨에 결합되는 조인트니까 이거를 전개해주고 주먹을 꺼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팔의 완성. 그런 다음에 다음은 닭을 보도록 하자면 먼저 다리를 중앙으로 모아주고 팔 앞꿈치를 집어넣은 뒤 주먹도 집어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하반신을 안쪽으로 접어주고 프론트를 중앙으로 가져와 결합. 그런 다음 팔꿈치를 안쪽으로 접은 뒤 천장을 덮어주면은 이걸로 비클 모드의 완성인데, 여기서 합체를 할 때는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천장 부분만 옆으로 전개되게, 이게 누르면 원래 어깨까지 같이 전개되는데 이거는 만약 전개됐으면 다시 중앙으로 가져와 결합을 시켜주고 안쪽에서 주먹을 꺼낸 뒤 후면부를 잡아 센과 마찬가지로 고관절을 이용해 90도 꺾어줍니다. 그런 다음 조인트를 꺼내주면 이걸로 양쪽 팔의 완성. 그런 다음에 탱커봇을 가져올 건데, 이 분리했던 쉴드는 센의 천장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탱커봇은 커버를 덮어주고 팔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캐터필러 접어주고 무릎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회전. 그런 다음 차량의 측면 부분을 서로 밀착시켜주고 후면부를 접어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이게 이제 합체했을 때 로봇의 깔창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닫고 팔을 접어주도록 하고 캐터필러를 접은 뒤 뒤에 합체했을 때 로봇의 가슴과 투구 장식이 있어 요거를 분리시켜주고 다리 부분은 무릎을 가동시킨 뒤 회전. 그런 다음 프론트 부분의 모양을 맞춰주고 후면부도 접어서 이 트레일러로 만들어줍니다. 모처럼이니까 봄도 되돌리는 변형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정강이 쪽에 커버를 열어서 소형 물대포를 안쪽에 넣어 수납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꿈치의 락을 풀어 뒤로 가져와 고정을 시켜주고 뒤쪽의 사다리도 연결된 조인트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러면 사다리랑 본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뒤에 있는 실린더인데, 이거를 의식하면서 어깨를 딱 위로 옆으로 퍼지지 않게 잡은 상태로 본체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쪽에 실린더를 잡고 내린다는 느낌인데, 이 복부 부분이 차량의 앞유리창이니까 이게 정면으로 가도록 앞으로 당기면서 밑으로 내리는데,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왔으면 사다리도 같이 내리며 보면 여기에 네모난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아까 로우 모드에 고정했던 조인트를 그대로 활용해 본체에 밀착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물대포를 끝까지 가져와 고정을 시켜주면 이걸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죠. 이제 여기서 합체할 때는 다시 로우 모드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스킵.
자, 그런 다음 붐을 가져와서 보면 밑에 연결용 조인트가 있는데 탱커봇의 홈에 맞춰서 이거를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그런 다음에 소형 물대포를 분리해서 정강이 쪽에 수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팔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고, 참고로 이 팔 전개는 여기에 주황색 버튼 이걸 누르면 안쪽에 락이 풀리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다시 안 닿도록 주의하면서 이 안쪽에 양팔을 결합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가슴 파츠랑 투구를 가져와. 가슴은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해 본체에 결합시켜주고, 투구는 일단 머리 위에 검은색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걸 눌러 바이저를 내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이 머리에 살짝 튀어나온 이 부분, 여기에 맞춰 끼워준다는 느낌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여기다 무장을 또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SOS 5단 합체 완성! 일단 딱 봤을 때 전형적인 빌딩 스타일의 투박하고 이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크기에서 오는 박력이 엄청나요. 딱 옛날에 강화합체를 하는 전대장난감을 본 느낌이라면 될까?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변형 자체에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지도 않기도 하고, 취향은 타겠지만 좋아할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투박한 스타일의 로봇이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눈은 고글이 씌워지는 기믹이 있었고, 그 위에 검은색 헬멧이 이전 헤드랑 컬러가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을 주며, 가슴이 V자로 왕도적인 그런 느낌으로 변했네요. 기존 디자인은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갭을 느낄 수 있는 배치로 되어 있으며, 양팔도 정말 자동차가 정석적으로 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밑에 깔창은 컨테이너다 보니까 비클의 특색이 별로 없거든요. 그 특징을 살려 깔창으로 붙여놔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제품의 사이즈를 키우고 나름의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기존 붐의 차량의 디테일과 맞물려 조화롭게 사이즈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소소하긴 한데 애당초 다리 가동이 없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바퀴를 활용해서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나름 독특한 맛이 있어. 뭐 이런 것도 재미있네요. 그리고 사이즈감인데 페트병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로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아마 지금 제가 사이즈를 이야기해도 체감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까이 있는 장난감으로 사이즈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티라노킹, 요거랑 비교하면 티라노킹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번 SOS가 압도적으로 거대합니다. 가동은 팔만 이렇게 좀 움직이는 정도인데 사이즈도 사이즈이다 보니까 이렇게 팔만 움직여도 제법 박력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또봇 붐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또봇 닭과 센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개별 제품들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기믹 메인의 제품인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볼거리가 많지 않아 많이 심심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거는 붐도 마찬가지로 자동 변형이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그 외에 즐길 요소,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미니 피규어도 있긴 했지만 그게 대형 물대포 위에 올릴 수 있다, 딱 그 정도 선의 물건이다 보니 즐길 게 막 풍부하다 그런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로는 굉장히 심심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모았을 때 합체를 통한 시너지가 있어. 이 닥센붐을 전부 다 모아야지 비로소 즐길만한 장난감이 될 수 있다 라는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론 이 중에 하나만 산다는 건 그다지 추천하진 않고, 살 거면 세트로 구매하는 편이 좋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여하튼 기존 또봇의 방향성과는 다른 기믹 메인의 제품이다 보니까 호불호는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가지고 놀 때 꽤나 만족했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쿠라였습니다. 또봇 초창기 과거의 트라이탄과 요즘 새롭게 나온 트라이탄,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쪽의 빅글이 초창기의 트라이탄,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트라이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품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게 어떤 로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명예야, 또봇 트라이탄이 어떤 로봇인지 설명해줘. 또봇 트라이탄은 2010년에 방영을 시작한 변신 자동차 또봇에 등장하는 로봇으로 또봇 XYZ가 합체한 3단 합체 로봇입니다. 로봇의 각 부위는 해당 또봇의 특화 영역에 알맞게 팔을 맡은 X의 힘, 다리를 맡은 Y의 스피드, 몸체와 부스터를 맡은 Z의 기동력을 모두 갖춘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는 건 쉴드온 투구를 장착해 컬러의 변화가 생긴 쉴드온 버전이며, 외형 및 구조는 동일하지만 색상이 전반적으로 차분해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새로운 트라이탄은 2023년에 방영을 시작한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 등장하는 버전으로 새로워진 XYZ가 합체한 새로운 트라이탄입니다. 기존 트라이탄과 합체 시 바뀌는 색 배열은 동일하지만 X가 팔에서 몸통으로, Y가 다리에서 팔로, Z가 몸통에서 다리로 변경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비클부터 비교해보도록 하죠. 먼저 또봇 Z.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차량의 메이커가 바뀌었다는 건데, 로고부터 기아에서 현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초창기 Z가 기아 스포티지, 그리고 뉴 Z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초창기 버전은 일부 맥기를 사용해 라이트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는 등 파츠의 쓰임새가 윤택한 데 비해 뉴 또봇은 겉에 돌출된 경첩, 그리고 조인트가 눈에 띄어 다소 외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봇 Y. 차량은 초창기 Y가 기아 포르테 쿱, 그리고 뉴 Y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초창기 Y 쪽은 원래 프론트 쪽에 디테일을 늘려주는 스티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떨어진 상태고 곳곳에 기스와 도색까짐이 눈에 띄는군요. 이 부분의 원인은 합체를 했을 때 윗면이 전체적으로 트라이탄의 발바닥이 되기 때문에 배치상 이 천장이 계속 땅에 쓸려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 Y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외관이 좋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또봇 X. 차량은 초창기 X가 기아 소울이고 뉴 X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초창기 X는 또키를 꼽는 부분이 엠블렘처럼 부각되는 개성이 느껴지며, 뉴 X는 모델이 된 차량이 상당히 개성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한쪽은 캐릭터적으로, 다른 한쪽은 원본 차량의 매력이 돋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클의 차이는 대충 이렇고, 다음은 초창기 비클을 트라이탄으로 합체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또봇 Y부터. 일단 반으로 나누고 차량의 천장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90도 가동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뒷부분을 열어 이 안에 있는 로봇의 허벅지, 이거를 꺼내줍니다. 그런 다음 옆에 유리창을 접어주면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천장을 들어올린 다음 뒤쪽을 열어 허벅지를 꺼내어주고 옆에 있는 옆 유리창을 접어줍니다. 이걸로 다리의 완성. 다음은 또봇 X. 먼저 차량의 앞뒤를 잡아서 뒤로 꺾어주고 그대로 쭉 당겨 디귿자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뒷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안쪽의 단면이 차량 기준 천장을 보도록 옆으로 가져와주고 차량 천장에 붙어있는 조인트를 떼서 말려있는 팔을 일자로 쭉 펴줍니다. 그런 다음 이걸 전체적으로 회전시키는데 보면 팔 상박이 위에 붉은색 그리고 아래가 회색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각자 따로따로 도니까 차량의 껍데기가 측면에 오도록 돌린 다음에 아래쪽 회색 부분은 그대로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후 옆에 유리창을 접어주고 팔등을 열어 이 안에서 주먹을 꺼내주면 한쪽 팔이 완성이 되죠. 참고로 이쪽이 정면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조인트를 떼서 안쪽에 말려있는 팔을 일자로 쭉 펴주고 전체적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옆에 있는 유리창을 접어주고 팔의 하박도 180도 회전, 그리고 팔 등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내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팔이 완성이 되죠. 마지막은 또봇 Z. 우선 밑에 부스터가 보이는데 여길 잡아서 측면으로 한번 당긴 다음 뒤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접어주면 부스터 한쪽이 완성이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당긴 다음 뒤로 가져와서 유리창을 접어줍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앞바퀴를 잡고 옆으로 벌려줍니다. 이 부분이 로봇의 가슴 장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겉에 껍데기를 잡고 여길 전체적으로 당기는데 가운데 로봇의 허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딱 접어주고 위로 90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있는 고관절의 조인트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몸통 부분의 변형도 완성이 되죠. 이걸로 모든 파트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합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몸통에 팔을 끼울 건데 보면 여기에 두 개의 레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몸통에 있는 조인트에 끼운 다음 아래에도 조인트가 있는데 이쪽에 갖다 대는 느낌으로 슬라이드에 밀착시켜 줍니다. 이제 다리 파츠를 가져와 고관절의 조인트 여기에 맞춰 슬라이드로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모든 파츠가 결합되었고 다음으로 머리를 꺼낼 건데 머리를 보면 밑에 살짝 레일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레일이 뒤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방금 슬라이드에서 줄여놨던 몸통을 다시 뒤로 당긴 다음 머리를 가져와서 슬라이드로 결합해줍니다. 이러면 머리가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이제 커브를 닫고 머리에 귀장식을 올려주면은 이걸로 초창기 트라이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론 뉴 트라이탄의 합체를 봐보도록 하죠. 우선 하반신이 되는 Z부터 보도록 하자면 옆에 커브를 당긴 다음 뒤쪽으로 가져와 조인트에 맞춰 고정을 시켜줍니다. 보면 이렇게 접히는 모양으로 고정이 돼요. 그런 다음 뒤에 수납되어 있는 발을 꺼내어줍니다. 이제 무릎을 당겨주고 무릎 관절과 고관절이 허리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모양을 맞춰주면 이걸로 트라이탄의 하반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Y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우선 앞뒤를 잡아서 밑으로 꺾어주고 가운데에 있는 경첩을 내린 다음 반으로 갈러 옆으로 당겨줍니다. 그 후 앞부분의 단면을 정면으로 오도록 돌린 다음 주먹을 꺼내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정면으로 가져오고 주먹을 꺼내주면 이걸로 양팔이 완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X의 변형. 우선 차량의 천장을 잡아서 조인트를 분리해 그대로 뒤로 당겨 뒤쪽의 블럭을 밑으로 가져와 조인트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 후 뒷바퀴를 90도 꺾어주고 천장 부분을 180도 회전시켜 뒤쪽으로 가져와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차량 바닥에 있는 주황색 고리를 위로 올린 다음 양측면의 경첩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이걸로 몸통이 완성되었고 이제 모든 파츠를 하나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우선 몸통에 하반신을 가져와 슬라이드로 고정시켜주고 양팔은 뒤쪽에 빈 공간에 맞춰 슬라이드로 끼워 넣어준 다음 머리를 꺼내 목 전체를 회전시켜 어깨 경첩 위로 가져와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후 주황색 고리를 밑으로 내리고 로봇에 귀장식을 올려주면 이걸로 뉴 트라이탄의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합체된 두 로봇을 같이 비교해보면 참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초창기께 사이즈가 0.2배 정도 더 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먼저 머리 디자인은 얼굴이 T자 모양의 귀장식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뉴 트라이탄이 좀 더 엣지 있는 조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인데 차량이 뒤집힌 모양의 가슴 장식은 동일하지만 초창기 트라이탄은 차량이 옆으로 갈라져서 좀 더 복합적인 느낌이 있고 상체가 전반적으로 넓어 다부진 인상이 있는 반면 뉴 트라이탄은 좀 심플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팔도 보면은 초창기가 넓은 어깨에 팔까지 기니까 이 부분이 명확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먹은 빼고 주먹은 완전 고사리 손이에요. 백팩과 종아리에는 초창기 트라이탄만큼은 아니지만 작게 부스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작게나마 디자인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허리 주변은 트라이탄의 범프 쪽이 특히 말이 많았는데 여기는 확실히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반면 초창기 트라이탄은 특별한 장식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뒤쪽에 차량의 껍데기가 거하게 남아 이 부분 또한 호불호가 심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거추장스럽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를 활용할 곳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너무나 쓰기 곤란하고 연약한 이쪽에 고관절이 상체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때 지지대로 세워둘 수 있거든요. 이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거를 더했을 때 생기는 미묘한 밸런스 참 묘하네요. 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동은 있어도 포즈를 잡기 민망한 수준인데 앞에 이야기한 걸 포함해 다루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초창기니 이해도 못할 건 아니긴 하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요.
조작에 한해서만 놓고 보면 보이는 대로 뉴 트라이탄 쪽이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는 없고 변형 구조의 관절을 어떻게 움직일지도 충분히 생각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그동안 완구 제작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마지막으로 쉴드온 트라이탄에만 들어있는 쉴드온 투구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거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트라이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투구니까 머리 뒤에 장착도 가능하고 디자인은 둘째치더라도 애니메이션 본편의 캐릭터 사운드가 나오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네요. 이번 뉴 트라이탄도 이 쉴드온처럼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나와도 재미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 쿠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봇의 신제품이 나와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쪽에 또봇 A를 오늘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뷰에 앞서 이 또봇 어떤 작품인지 명예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또봇은 영실업과 레트로봇이 제작한 거대 로봇 장르의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주된 스토리는 자동차에서 변신하는 또봇과 주인공들의 교감을 다루고 있으며 또봇을 변신시킬 때 키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과 각 또봇이 실제 차량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은 시청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또봇 A 박스에서 바로 꺼낸 상태면 이렇게 로봇 모드와 종이로 된 대좌, 그리고 이번에 또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형태의 또키가 있는데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폰은 되게 재미있는 기믹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선 이따 쓸 때 보도록 하고 우선은 로봇 모드부터 봐보도록 하죠. 로봇은 듬직하게 어깨가 좀 넓고 가슴에 차량의 프론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얼굴이 마스크 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 클리어로 된 바이저까지 있어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요런 옆면에까지 디테일이 빼곡하게 차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심지어 가려서 보이지 않는 등 쪽에도 이런 척추 같은 디테일이 있어 밀도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제법 괜찮은 로봇 모드인데 이제 이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은 제일 먼저 머리를 분리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 머리는 분리되어서 작은 미니 로봇인 코로이드가 됩니다. 등 쪽에 있는 팔을 앞으로 가져와주고 헬멧을 들어올려 페이스를 반전시키면 코로이드가 완성이 되죠. 이어서 몸통 부분의 변형. 먼저 등 쪽에 있는 차량의 천장을 잡아 180도 회전시킨 뒤 가슴 부분을 들어올려줍니다. 그 다음 양팔을 잡아 그대로 위로 들어올려주는데 이때 팔 안쪽에 몸통과 연결하는 조인트가 있어 여기에 맞춰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양팔에 있는 차량의 도어 부분을 위쪽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앞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하반신으로 넘어와 먼저 허리를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그 다음 발 쪽으로 와서 먼저 발 뒤꿈치를 발 안에 수납해주고 정강이를 잡아 뒤쪽에 밀착하도록 눌러줍니다. 이제 양쪽 다리를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시켜주고 그런 다음 무릎 관절을 이용해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뒤에 있는 껍데기를 내려주면은 이걸로 비클 모드의 완성! 차량은 앞에 로고를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차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보면 약간 도트같이 찍혀져 있는 이런 라이트라던가 차량의 전체 곡선 라인이 실제 아이오닉 6에 가깝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만큼 차량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코어로이드, 굉장히 귀염뽀짝한 작은 미니 로봇인데 표정은 약간 이모티콘 같은 얼굴로 되어 있고 헬멧은 차량 천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약간의 통일감도 느껴집니다. 참고로 코어로이드는 지금 차량과 분리된 상태로 있는데 당연하지만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츠가 남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의 또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대로 차량 쪽에 가져가 대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는 LED 기믹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터치하면 라이트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터치하면 이 깜빡깜빡 하는 게 더욱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총 3타입으로 또폰을 이용해 LED 기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우 모드에서도 이 라이트를 켜는 게 가능합니다. 패턴도 동일하고요. 추가로 이 또폰은 안쪽에 종이를 넣어서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구성은 총 3장으로 되어 있고 앞뒷면을 뒤집어서 총 6가지로 화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클 모드에서 다시 로우 모드로 되돌리는 변형을 보고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뒤쪽을 열어서 위로 올린 다음 후면부를 잡아 그대로 뒤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 정강이 부분을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발 뒤꿈치를 꺼내줍니다. 이제 허리를 잡고 180도 회전을 시켜주고 다리를 벌려주면 이걸로 하반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상반신으로 넘어와서 먼저 좌우에 있는 로봇의 팔을 옆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차량의 프론트를 밑으로 내려주고 팔에 붙어있는 차량의 도어를 밑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여기서 차량의 천장을 180도 회전시켜주면 몸통이 완성되었고, 이제 여기에 코어로이드를 가져와 페이스를 돌려준 뒤 팔을 뒤로 가져간 상태에서 몸통과 결합시켜주면은 이렇게 또봇 A의 로우 모드가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기본에 충실하고 가지고 놀 때 스트레스가 적은 좋은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클 모드도 매력적이고 차량에 라이트가 빛나는 LED 기믹도 상당히 매력적이니 이번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 구해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는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 쿠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봇의 신제품이 나와서 이쪽에 또봇 W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필부터 명예야 또봇 W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해줘. 오늘 소개하는 또봇 W는 애니메이션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서 등장하는 로봇입니다. 현대 디올 6호나 일렉트릭 차량에서 로봇으로 변신하고 미니 로봇인 코어로이드가 머리로 변형해 합체합니다. 또봇 W는 과거에 몇 차례 걸쳐 모습이 변화해왔는데 이번 제품은 3번째로 바뀐 모습입니다. 내용물을 꺼내보면 또봇 W 본체 그리고 종이로 된 전시대가 있고 또폰과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의 또폰은 전에 리뷰했던 또봇 A와 동일한 기믹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또봇 W를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어로이드인 머리를 분리해주고 가슴 부분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올린 가슴과 목 뒤에 있던 커버를 맞춰주고 그 다음 양팔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죠. 먼저 어깨 끝쪽이 위로 가동이 되는데 이거를 올려주고 주먹을 안쪽으로 수납해줍니다. 그 다음 팔 옆에 작은 날개가 있는데 이거를 접어주고 뒤쪽에 있는 큰 날개는 끝에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우선 어깨를 위로 접어주고 주먹을 안쪽으로 수납, 그리고 팔 옆에 있는 작은 날개를 접어주고 뒤쪽에 큰 날개의 끝부분 이것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복부에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팔 뒤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결합하는 느낌으로 어깨를 중앙으로 모아 조인트에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바퀴, 이게 슬라이드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안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 블럭재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 다음 로봇 모드일 때 날개였던 이쪽에 도어 위쪽에 핀이 있거든요. 이 핀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다음은 양 다리를 변형시키도록 하죠. 우선 발 뒤꿈치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발 전체를 잡아 종아리 방향으로 수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고 발목 쪽의 커버를 접은 다음 차량 측면의 껍데기를 회전시켜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모아주고 접어서 차량의 실루엣을 만든 다음 뒤쪽에 무릎 아머 부분을 경첩을 이용해 정리해주면 이걸로 비클 모드의 완성. 처음에 분리했던 코어로이드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들어 올려 안쪽에 페이스 부분을 회전시켜 작은 미니 로봇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클 그리고 코어로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비클 모드 현대 디올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종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차량 퀄리티는 또봇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메인 기믹에 해당하는 빛나는 헤드라이트를 제외한 부분들은 전부 다 도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번호판은 또봇 W라 센스있게 적혀져 있고 전체 쉐입도 아주 이쁘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다음으론 기믹 또봇 W와 연동되는 또폰입니다. 이 또폰은 전에 소개했던 또봇 A와 마찬가지로 또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종이 3장이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의 화면처럼 또폰 안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폰을 또봇 W에 가져다 대면은 이쪽에 헤드라이트 안에 있는 LED가 빛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빛나는 패턴은 총 3가지로 한 번 더 가져다 대면은 깜빡깜빡 거리는 점등을 하고 또 한 번 가져다 대면은 이 점등이 좀 더 은은하게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로봇 모드일 때도 이 기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광 패턴도 3개 다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군요. 참고로 기믹 자체는 또봇 A 때와 동일하다 보니까 이번 또봇 W의 또폰도 또봇 A에 대응이 됩니다. 자, 다음은 코어로이드. 이번 코어로이드의 표정은 살짝 웃고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그런 얼굴로 보여지는군요. 어깨 쪽에 프로펠러 같은 디테일도 있고 가슴 쪽은 W의 알파벳이 있네요. 참고로 지금 상태일 때는 코어로이드가 밖에 노출되어서 비클 모드일 때는 코어로이드가 남는 감이 있는데 사실 분리하지 않고도 비클 모드로 변형은 가능해요. 그리고 비교! 전에 리뷰했던 또봇 A와 또봇 W의 코어로이드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고 비클을 가져와서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또봇 W를 다시 로봇 모드로 되돌리는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비클을 가져와서 차량 뒤에 있는, 그러니까 번호판이 있는 부분 저기를 잡고 안쪽이 경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당겨서 아래로 끌어와 줍니다. 그 다음 차량의 후면부를 잡아서 뒤쪽으로 뒤집어 주도록 하고 차량 천장 부분에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올린 다음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로봇의 발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발 뒤꿈치가 있는데 이것도 바깥쪽으로 꺼내주고요. 그 다음 차량의 팬더 부분이 옆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당겨오면 하반신이 완성됩니다. 자, 다음은 양팔을 변형시킬 건데 차량 밑에 있는 팔을 위로 올린 다음 도어 부분을 밑으로 내려 바퀴를 잡아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양팔을 좌우로 가져와서 밑으로 내리고 회전을 시켜 모양을 맞춰준 뒤 팔 옆에 있는 날개 그리고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내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 아머를 밑으로 내려서 모양을 맞춰주고 뒤쪽에 있는 날개의 끝부분도 전개시켜주면은 이걸로 한쪽 팔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팔을 내린 다음 옆에 날개와 주먹을 꺼내어주고
뒤쪽에 있는 날개를 펼친 다음 어깨 아머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프론트를 밑으로 내려주고 이제 코어로이드를 가져와 코어로이드의 페이스를 반전시킨 뒤 양팔을 뒤로 모아주고 몸통에 결합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봇 W의 완성! 자, 로우 모드 전반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W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날개 부분, 그리고 차량의 프론트가 전면에 드러나 있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디테일도 아주 상당합니다. 곳곳에 있는 부스터가 눈에 띄는 조형인데 이 부분도 꽤나 매력적으로 보여지는군요. 참고로 날개 부분은 옆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 취향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얼굴은 눈 실루엣이 W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또봇 W를 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발목. 이쪽의 발은 끝까지 전개한 상태일 경우 앞으로 살짝 기우는 형태가 되어서 이대로 그냥 뒀을 때는 로봇이 쓰러질 것 같은 각도가 돼서 전시하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 각도에 맞춰 고관절과 무릎을 살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동.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일 만한 부분들은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회전, 그 다음에 어깨부터 팔의 가동,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가동은 아주 훌륭합니다. 주먹도 안쪽으로 굽히는 이런 가동도 있고요. 또 변형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허리 회전도 있어요. 다리도 물론 고관절이 앞, 뒤, 옆으로 가동이 되고 횡축, 무릎 가동, 무릎은 또 이중관절이라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발목도 앞, 뒤로 움직이는 가동이 있습니다. 다만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어깨 쪽지를 올릴 때 팔에 밀려서 어깨 아머가 살짝 들리는 게 있거든요. 요게 좀 신경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포즈를 잡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가동입니다. 자, 이제 또봇 A와 비교를 하는 걸 마지막으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봇 A와 코어로이드의 구조는 동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또봇 W, 상당히 만족스러운 장난감이었고 이번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쿠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 쿠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봇의 신제품이 발매되어서 이쪽에 트윈펀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또봇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명예야, 또봇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또봇은 영실업과 네트로봇이 제작한 거대 로봇 장르의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주된 스토리는 자동차에서 변신하는 또봇과 주인공들의 교감을 다루고 있으며 또봇을 변신시킬 때 키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과 각 또봇이 실제 차량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은 시청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면 이렇게 트윈펀치 본체랑 코어로이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 코어로이드는 지금 머리를 포함해서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보면은 J와 H가 적혀져 있는데 잽과 훅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을 머리로 합체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쪽은 백팩에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 수납해 남지 않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본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디자인이 딱 좌우로 반반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나눠진 형태를 하고 있고, 눈 주변에는 고글이 씌워진 디자인에 가슴을 보면은 방금 전에 H와 J가 여기에도 똑같이 디자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허리에는 챔피언 벨트와 같은 이런 금색의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손은 글러브를 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리가 가능해 이 안쪽에는 따로 개별 손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이 부분은 마치 옛날에 나왔던 델타트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보면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와 뒷면의 모습은 이런데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가동에 관해서는 머리랑 어깨 가동 뭐 이런 간단한 거는 다 가능하고 횡축이 없어
트윈 펀치라고 부르기에는 이 상체 가동이 다소 빈약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의 경우는 무릎은 이중관절에 허벅지에는 롤 회전까지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포즈를 잡으면 이렇게 다리 벌린 모습이 상당히 멋들어지게 잡힙니다. 사이즈에 관해서는 이전에 리뷰했던 또봇 A랑 같이 두면 이 정도의 차이로 트윈 펀치가 살짝 더 크군요. 거기에 더해 코어로이드 기미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가 또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봇 A에 들어가 있던 이쪽에 또폰, 여기 안에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폰의 화면을 4종류로 바꿔줄 수가 있죠. 다음은 변형. 일단 우선은 머리를 분리해주고 양쪽 승모근에 있는 검은색 파츠도 분리, 글러브도 당겨서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 몸통도 좌우로 분리. 이제 반반 나눠가지고 이걸 자동차로 변형시킬 건데 허리랑 어깨를 안쪽으로 움직인 뒤 백팩을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눌러서 밀착. 이제 주먹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팔을 전체적으로 뒤로 돌려서 팔 하박과 어깨를 서로 연결시켜주면 이게 차량의 프론트가 돼요. 그 다음 백팩을 반으로 접어주면 차량의 앞유리가 되죠. 이제 남은 하반신인데 우선 발을 뒤쪽으로 회전시켜준 뒤 무릎 아머를 접은 상태에서 이 무릎 아머를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허리를 180도 회전을 시켜주고 보면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굉장히 관절들이 많거든요. 횡축도 위아래로 있는데 이 횡축을 아래쪽만 90도 가동시킨 다음 무릎 가동으로 꺾은 뒤 고관절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올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맞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또 여기서 무릎 관절을 아래로 3클릭 그리고 횡축을 살짝 가동시켜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맞추면 측면에 핀이 딱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남은 파츠들 종아리에 있는 차량의 천장 그리고 발에 해당하는 차량의 후면부 이거를 접어줍니다. 조인트로 고정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로 아래에 있는 앞바퀴를 반대편으로 가져간 뒤 안쪽에 빈 공간에 맞춰 코어로이드를 집어넣고 가장 처음 분리했던 승모근의 검은색 파츠 이거를 서로 맞추고 펼쳐준 뒤 그 위에 글러브를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펼쳐서 이렇게 끼워준 뒤 이 루프렉을 전체적으로 차량 위에 결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한쪽 차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편의 훅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 허리와 어깨를 몸 안쪽으로 움직여준 뒤 백팩을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팔을 잡고 이거를 뒤쪽으로 가져와서 어깨랑 결합을 시켜주고 주먹을 안으로 수납, 백팩은 눌러서 몸통 쪽에 밀착시켜주고 반으로 접어 차량의 전면부를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하반신으로 넘어와 먼저 발을 돌려주고 무릎 아머를 접은 상태에서 이 아머도 전체적으로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허리를 돌리고 무릎 아래에 있는 횡축을 90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무릎 관절도 뒤로 가동, 고관절을 위로 올려 기역자로 만든 상태에서 허리를 차량 뒤쪽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그 다음 다리 쪽이 본체랑 밀착할 수 있게 무릎 관절을 아래로 3클릭, 그 위에 블럭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전체 라인을 맞춘 상태에서 종아리에 있는 커버를 위로 올리고 발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차량의 후면부를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앞바퀴를 가져와 주면은 이걸로 양쪽 차량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차량 모티브는 현대의 캐스퍼인데 양쪽 차량이 옵션이 살짝 다른 상태로
붉은색 잽 쪽이 액티브 옵션을 장착한 형태라고 합니다. 보면 프론트 그릴이 살짝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 루프랩까지 있어 차량의 차별화는 명확하게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여기다가 전에 리뷰했던 또봇 A의 차량을 가져와서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이고, 여기다가 코어로이드까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죠. 차량 내부에 있는 잭과 훅의 코어로이드를 떼서 양팔을 꺼내고 페이스를 교체해서 내려줍니다. 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팔 꺼내고 페이스를 교체. 자, 가져와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슴에 H랑 J 그리고 페이스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 제 표정은 약간 놀란 것 같은 그런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다 또봇 A에 있던 코어로이드까지 같이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 자, 마지막으로 이 비클들을 합체시키는 걸 보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안쪽에 들어있는 코어로이드를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 앞바퀴를 뒤쪽으로 가져와 이 커버 위를 덮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측면에 도어 아래를 보면은 살짝 튀어나온 핀이 있거든요. 이걸 잡고 도어 전체에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가지고 뒤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 반대편도 뒤쪽으로 끌어 가져오면은 이 뒷부분은 로봇의 종아리가 되며 한쪽 다리의 대략적인 형태가 드러나게 되죠. 이제 허리를 잡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쭉 필 건데, 일단 어긋나 있는 부분을 일자로 맞춰주고 무릎을 가동시킨 뒤 고관절을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횡축을 이용해 무릎 아랫부분에 각도를 맞춰주고 안에 돌아가 있는 로봇의 발 그리고 돌아가 있는 무릎 아머를 회전시켜줍니다. 무릎 아머의 끝자락도 위로 올려주고요. 이제 여기서 허리를 돌려주면은 이걸로 하반신의 완성. 이제 상체로 넘어와 차량의 앞유리를 반으로 갈라 뒤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잡아 뒤로 당겨준 뒤 차량의 프론트를 반으로 갈라 이거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주먹을 꺼내고 뒤에 있는 백팩을 180도 회전. 마무리로 어깨와 허리 부분을 로봇 기준의 위치로 딱 가져와 주면은 이걸로 로봇의 절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반신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죠. 먼저 위에 있는 루프렉을 분리해주고 앞바퀴를 잡아 뒤로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 도어 아래에 있는 핀을 잡아 그대로 조인트를 분리해 차량의 후면부를 바깥쪽으로 펼쳐주고 반대편에 있는 블록도 그대로 잡아 뒤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이 뒤쪽을 전체적으로 잡아 밑으로 내려주고 중간에 살짝 어긋나 있는 관절들을 일자로 펴준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고 고관절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무릎 기준으로 다리를 회전시켜주고 무릎 아머를 돌려줍니다. 가운데에 노란색 파츠도 펼쳐주고 아래에 있는 발 파츠도 회전. 자, 이제 상체로 넘어와서 먼저 앞유리창을 잡아 이거를 뒤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유리창 전체를 잡아서 뒤로 당겨주고 반대편에 차량의 프론트를 잡아 밑으로 내려줍니다.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도 꺼내주고요. 자, 이제 어깨를 로봇 기준으로 올려주고 허리를 돌린 상태에서 하반신을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백팩을 180도 회전을 시켜주고 양쪽 몸통의 조인트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제 분리했던 루프렉에서 글러브를 빼고 이 렉을 반으로 나눠 양쪽 모두 접어줍니다. 이 접은 렉을 로봇의 승모근 위치에 맞춰 결합시켜주고 글러브는 주먹에 맞춰 그대로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코어로이드를 가져와 그대로 머리에 끼워주면은 이걸로 트윈 펀치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쿠라였습니다. 여기 4대의 또봇이 하나의 로봇으로 합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완구 리뷰어 쿠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봇의 4단 합체 로봇 테트란이 발매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또봇 A, 또봇 W, 그리고 트윈 펀치가 합체한 이 테트란, 과연 어떤 장난감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프로필부터. 명희야, 테트란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해줘. 이번에 소개하는 테트란은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서 등장하는 로봇입니다. 테트란은 또봇 A, 또봇 W, 또봇 훅, 또봇 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또봇의 비클은 현대자동차의 실차를 베이스로 또봇 A가 아이오닉 6, 또봇 W가 코나 일렉트릭, 또봇 훅과 또봇 잽 이캐스퍼, 이렇게 총 4대의 차량이 하나의 로봇으로 합체합니다. 합체 후 또봇 테트라는 해군 모자를 쓴 디자인에 맞게 수종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테트란 본체가 있고, 테트란을 위에 올려놓고 전시할 수 있는 종이 상자, 그리고 설명서와 캐릭터 카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합체된 상태의 이 테트란을 비클 모드로 되돌리는 변형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깨 좌우에 붙어있는 루프렉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로봇의 상체와 하체를 잡고 그대로 앞뒤로 슬라이드해서 분리. 이제 하반신을 잡고 좌우로 분리해주고 남은 상체도 좌우로 분리해줍니다. 이제 다 나눠졌으니까 하나하나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또봇 W를 가져와서 고관절을 가동시켜 허리가 정면을 보도록 가져온 뒤 무릎을 접어 다리 안쪽으로 허벅지와 허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뒤쪽의 커버를 이중경첩으로 당겨 닫아주도록 하고, 발 뒤꿈치에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거를 눕힌 다음 차량에 앞바퀴를 올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전체적으로 잡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다리를 밑으로 내리면 대략적인 차량의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차량 밑에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락을 풀어 차량의 전면부를 슬라이드로 가져와 고정시켜줍니다. 이걸로 또봇 W의 비클 모드 완성입니다. 다음은 또봇 A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우선 허리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을 집어넣어줍니다. 아래쪽은 그냥 눕히면 되고 위쪽에는 고정하는 락이 있어 이걸 누르며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뒤로 가동시켜 허벅지와 허리를 차량 안쪽으로 수납해줍니다. 차량 후면부에 커버를 내려주고 발 뒤꿈치에 프로펠러를 눕혀줍니다. 이제 발바닥에 있는 바퀴를 세워주고 발 뒤꿈치를 수납해준 뒤 다리 전체를 눕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버튼을 누르며 슬라이드로 줄여주면은 이걸로 또봇 A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체 또봇 훅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우선 주먹을 넣어주고 팔을 위로 올려 차량 천장과 조인트에 맞춰 고정시킨 뒤 등 쪽에 차량의 팬더 부분을 돌려 모양을 맞춰주고 90도 가동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드로 줄여주고 차량 뒤쪽에 유리창을 접어준 뒤 바닥에 있는 연결용 조인트를 내부에 넣어줍니다. 보면은 이렇게 좌우로 눌려지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넣어주면 돼요. 추가로 차량 뒤쪽에 있는 이 유리창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 연결용 조인트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가 않는데 먼저 유리창을 눕히고 조인트를 넣어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여튼 이렇게 또봇 훅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또봇 잽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주먹을 먼저 넣어주고 팔을 올려 차량 천장을 맞춰준 뒤 등 쪽에 있는 팬더를 돌려 모양을 맞춰주고 팔을 내려 슬라이드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뒷 유리창을 접어주고 로봇의 머리를 안쪽으로 수납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의 유리창을
먼저 내리지 않은 상태이면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리창을 내리고 머리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루프렉을 가져와서 천장에 결합하면은 이걸로 또봇 재배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비클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또봇 테트라는 총 4대의 또봇들이 합체하는 합체 로봇입니다. 또봇 A, 또봇 W, 또봇 잭, 또봇 툭 이렇게 4대인데 기존에 나왔던 단독 변신의 또봇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약간 작아진 거는 물론이고 헤드라이트에 클리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는 등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도색이랑 차량의 디테일, 이 전체적인 정보량은 기존의 단독 변형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뒤지지 않는 퀄리티입니다. 보면 엠블렘이나 번호판, 타이어의 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믹적인 부분에서는 단독 로봇에 헤드라이트가 빛나는 기믹이라던가 별도의 코어로이드가 합체하는 기믹 이런 건 이번에 삭제가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차량들을 합체시켜 또봇 테트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봇 A, 우선 뒤쪽에 있는 커버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차량 앞뒤를 잡아서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 뒷부분을 위로 세워주면은 각 다리에 파츠가 크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차량 아래에 있는 발 뒤꿈치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꺼내 비어있는 공간에는 바퀴를 눕혀주고 뒤쪽으로 꺼낸 발 뒤꿈치로 와서 여기에 눕혀져 있는 프로펠러를 세워줍니다. 발은 이걸로 됐고 종아리 쪽으로 와서 차량의 뒷바퀴 이 옆면을 전체적으로 잡아 밑으로 돌려주고 다리 종아리 쪽에 수납되어 있는 로봇의 허벅지부터 허리 이거를 꺼내줍니다. 고관절을 돌려 허리를 세워주고 마무리로 이 안에 수납되어 있는 합체용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위쪽에 큰 블럭은 당겨주고 아래쪽에 작은 조인트는 눕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봇 테트란의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또봇 W의 변형. 마찬가지로 차량 뒤쪽에 있는 커버를 올려주고 차량의 앞뒤를 잡아 슬라이드로 당겨준 뒤 뒷부분을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수납되어 있는 발 뒤꿈치를 올려주고 뒤꿈치에 프로펠러를 세워준 다음 차량의 앞바퀴를 밑으로 접어줍니다. 이제 차량 옆면의 팬더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회전시킨 뒤 종아리 안에 수납되어 있는 허벅지부터 로봇의 허리 이거를 바깥쪽으로 꺼내줍니다. 여기다 고관절을 돌려주면은 테트란의 다리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상체 또봇 툭의 변형을 보도록 하죠. 먼저 차량의 앞뒤를 잡아서 슬라이드로 늘려준 뒤 뒤쪽의 유리창을 바깥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뒷바퀴 아래에 있는 합체용 조인트를 꺼내어주고 차량의 프론트를 잡아 위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프론트를 잡아 디귿자 모양으로 접어준 다음 로봇 기준 등 쪽의 팬더 부분 이걸 대각선 각도로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차량의 프론트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내어주면 이걸로 테트란의 한쪽 팔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봇 재배 변형을 보도록 하죠. 먼저 천장에 있는 루프렉을 분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앞뒤를 잡아 그대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뒤에 유리창을 내린 다음 아래에 수납되어 있는 로봇의 머리를 꺼내줍니다. 이제 차량의 프론트를 잡아서 그대로 올리고 한 번 더 꺾어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후 뒤로 와서 차량의 팬더를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로봇의 주먹을 꺼내줍니다. 마무리로 제일 처음 분리했던 루프렉을 가져와 어깨 옆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 결합해줍니다. 루프렉이 2개였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반대쪽 어깨에 달아주고요. 이제 모든 파츠가 변형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리는 좌우의 조인트를 맞춰서 그대로 결합. 상체도 마찬가지로 좌우 결합해주고 하체와 상체를 슬라이드 레일로 결합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합체한 또봇 테트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테트란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차량의 외형이 크게 드러나는 디자인인데 차량의 프론트 부분의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 한 느낌이며 가슴 부분의 디자인도 차량의 타이어 그리고 팬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렇게 자동차 요소가 많다 보니까 로봇 자체의 이 캐릭터에 대한 개성 이런 부분을 살려주는 디테일이 어깨 밑에 약간 보이는 부분이라던가 허리 그리고 머리 정도가 전체를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로봇의 디자인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로봇의 머리는 해군의 모자를 연상케 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별이 4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은 등의 팬더 부분이 좌우로 약간 꺾여져 있는데 이 형태가 마치 등 근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발 뒤꿈치에는 프로펠러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의 비클 형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차량의 덩어리진 블럭을 그대로 활용해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크기를 비교해보자면 같은 합체 로봇인 또봇 트라이탄을 가져왔을 때 이 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테트란이 사이즈적으로는 좀 더 크군요. 다음은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가 좌우로 가동하고 어깨가 회전, 어깨 쪽지를 옆으로 올릴 수 있는데 어깨 밑에 있는 팔에서도 움직이고 어깨 안쪽으로도 올릴 수 있는 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횡축, 그리고 팔꿈치 가동이 있어요. 주먹은 안쪽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허리는 고정이고 고관절을 앞으로 움직이며 무릎을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옆으로도 뒤로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동이 가능하지만 허벅지에 횡축은 없네요. 그리고 발목은 변형 기믹으로 한 클릭 정도 약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발 앞꿈치를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동을 활용해서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테트란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쿠라였습니다.